자, 여러분, 오늘 일단은 이 전국에 있어서요. 전국에 지금 이 투닥거리는 시절은 갔어요. 이제 진짜 본선이에요, 본선. 진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집권의 뭐 지지율 그냥 뭐 별거 없이 떨어지던 이런 거는 그냥 정치적 도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진짜 정치적 도전은 시작되었다. 일단 대우조선 파업도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거고, 또 하나의 난제가 발생을 했죠. 이겁니다. 도쿄에서 한일 외교 정상회담, 강제 노역 배상 문제 논의한다. 여러분, 좌파들 운동에 뭐가 문제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yes or no만 있어요. 자, 미투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미투도 정도가 있어요. 성추행도 여러분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100만원짜리, 아니 100만원짜리는 없겠구나. 500만원부터 시작을 하죠. 500만원짜리 성추행이 있고, 뭐 1억짜리 성추행이 있을 거예요. 강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강도라는 게. 그래서 뭐 엉덩이를 건드렸다, 뭐 악수를 뭐 이렇게 손을 만졌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제가 미투 운동을 지지를 했었던 때가 있어요. 지지를 했었던 때가 아니라, 전 기본적으로 미투 운동 자체를 지지를 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미친 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또 정치권에 저런 미투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좌파의 미투 운동은 반대하면서, 그러나 남성의 권력화되어 있는 성폭력에는 맞서야 된다는 되게 이중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입장이었냐면, 디테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식으로 나 저 새끼 싫으니까 보복해,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나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짓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구나가 어느 정도 돈으로나 형량으로나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쭉날쭉하면. 그래서 제가 반대한 것 중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다, 개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 그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1억짜리로 얘기를 하면 500만원짜리 범죄를 1억짜리로 포장해서 막 그 분노를 담아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1억짜리 성폭행이 되냐? 500만원짜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법은 객관적이고 평가 가능한 거로 해야 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 복잡하다는 거야. 복잡하지. 세상이 복잡한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경악을 했었던 거는, 그냥 엄한 사람만 감옥에 처먹는 거, 자기들이 완장 찼자 이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기들이 완장 찼다고 막 엄한 사람 감옥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형태죠. 그런데 그 반면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야. 상대가 나한테 성추행 정도로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거에 한 500만원 정도 배상받으면 끝날 문제야. 그런데 그 회사에서 미투를 덜쳐서 자기의 경력이 박살나. 그래서 제가 보면 미투고 뭐고 다 도준데, 미투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이게 누구로 추정이 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기자가 언론사 사주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분 인생이 망가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상금 받고 사과 받고, 오케이 다시 안 그러실 거죠 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너무 강한 상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운동의 성녀로 만들면, 그 사람은 피해자가 곧 정체성이 된다. 제가 제일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피해자가 직업이 되면 안 된다. 피해자가 직업이 돼서 결국은, 그러면 뭐냐면요, 뭐 여성 민우회 아니면 뭐 이러다 미투 강연하고, 그럼 활동가로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인생 자체가 뿌리가 뽑혀버려요. 그럼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피해자 일상에 보니까 자꾸 분노를 부추기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안 된다고.
피해자 일상회복이 안 되고 피해자가 운동의 소모품이 되고 운동의 땔감이 돼버린다고요. 피해자가.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좌파 운동하는 새끼들한테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피해자를 그 고통 속에서 매몰시키고 그 고통에 대해서 계속 아이고 괴롭죠 하면서 그 사람이 괴로움에 짜내는 고름을 니네는 빨아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우면서 고름을 흘리잖아요. 그럼 그게 좌파의 영양분이 되는 거야. 지들이 피해자가 아닌데 지들이 피해자인 것 같이 정신승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빨아먹는다고요. 윤미향이 위안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사과받으면 안 된다. 절대로 보상받으면 안 된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좌파 운동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광재 노역 배상 문제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는 일단요, 강제 노역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쵸? 월급을 못 받았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뭐 기타 등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손해 사정액이라는 건 손해가 얼마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걸 계산을 해서 얼마, 위자료까지 해서 위자료 얼마, 적극적 손해 얼마, 소극적 손해 얼마, 위자료 얼마 이런 막 계산을 한다고 쳐도 쳐도 여러분 쳐도가 아니라 그렇게 계산을 하지. 정액 1억 강제 노역하셨죠? 1억 하고 이게 정액 이렇게 때리면 골치가 아파진다고요.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일본과 뭐 일본 제철, 신일본 제철 그리고 미국이 이 동북아에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그리고 우리의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여러 가지 협정들 이런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버린다. 그리고 이제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정액 재판을 때려버린다. 그리고 일본의 재산을 압류한다. 이건요. 근데 이게 반일 선동이 성등동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일파 소리 딱 듣기 좋은데 친일파라고 얘기하려면 하라 이거지. 내가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개질하는 거 무서워서 내가 할 말 못할 인간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한 건요. 이때까지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버리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전술이라고. 근데 이 운동의 시작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주긴 했어. 그때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일본한테 받은 돈을 바로 주지도 않고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조금 주긴 했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 보상을 노무현 대통령 때 5천 몇 해서 6천 얼마인가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돈을 드렸어요. 이 많은 분들한테 2천 몇백만 원, 적게 분들한테 몇백만 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일본한테 청구권이었고 우리가 일본한테 받은 돈을 정부가 뭐 딴 데 투자하고 뭐 외환은행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한 거니까 우리가 추가로 보상한다. 우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요. 그때 있잖아요.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그때 신청자 중에서 20%가 관련 서류가 없다고 낙을 시켰어요.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 줘야 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가 뭐 있으세요? 라고 근거를 수집을 했다고. 저는 좌파들 그리고 민주당한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노무현 때 추가 보상할 때 관련돼서 거뒀던 서류들 그거 다 어디 갔냐. 그 서류만 봐도 배상이 그때 노무현 정부도 배상을 다 차등 배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20% 정도가 돈 받으려고 다 근거가 없었겠지. 신청자 중에 20%가 근거가 없어서 돈을 못 받았지. 근거가 없었겠지. 양아치들은 아니었겠지. 라고 저는 일단 얘기를 하고. 근데 문제는 그때 돈 못 받은 사람들이 열받죠. 누구는 돈 받았는데 나는 돈 못 받았어. 누구는 얼마 받았는데 나는 적게 받았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징용자 배상을 하면서 갈등이 줄어든 게 아니라
눌려있던 갈등이 폭발했어요. 돈 더 내놔. 왜 내가 돈 못 받았어? 그리고 그런 불만과 갈등에는 항상 누가 들어간다? 주사파가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불만이 있는 곳 주사파가 파고든다. 그래서 걔네들이 뭘 했어요? 징용 노동자 운동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700만 명이 징용자였대. 와. 그래서 그때 전부 다 계산하면 걔네들이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거 56조인가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동네에 가가지고 징용이어 있잖아요. 일본으로 가고 해외로 간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뭐 이렇게 노동 동원된 거 있잖아요. 여기 참호 하나 판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동원된 것까지 전부 다 징용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그래놓고서 있잖아요. 근데 그 친일하고 토착외구들과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야. 56조. 와. 그리고 그 운동에 꼬리를 먹다가 어느 순간 있잖아요. 징용하면 정액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도 여러분 그렇게 판결했어요. 정액 판결을 내버렸어. 1억 빡. 그리고 일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권을 가진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근데 어느 나라나 다 식민지 국가들에서 이런 정선이 있어. 인도 가보면 여러분 인도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못 사는 건 영국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영국 니들이 우리한테 수탈해 간 돈이 얼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굴 제국이었으면 지금 인도가 지금보다 잘 살까? 마르타 컨페더레이션 그거였으면은 뭐 지금보다 더 잘 살려나? 영국이 안 왔으면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인도 분들 화내겠지? 그럼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 아니 그러면 내가 곤란하고 지금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도의 선진국이 왔는데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요 모양 요꼴로 살아 이런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아니 이 정신병적 상황을 그냥 계속 방치할 거예요? 여러분 만화 하나 보실래요? 맞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과일도 간식이 아니라 새참이나 굳음시 새밤으로 순화해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포도도 알고 보니 일본 어투 식품 용어였어요. 간식이 아니라 새참이나 정신병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있잖아요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이란 말 자체도 일본어 번역일 거예요. 정신병이란 말이 조선시대에 있었겠어? 영국 모르겠다. 그건 중국말인가? 총리도 프라임 미니스터 일본이 번역한 걸 거고, 응? 뭐 민주주의, 식민지, 컬러니를 식민지로 번역한 것도 일본이었을 거고. 일본이 번역한 거 빼놓으면 뭐 있는데? 여러분 얘들의 반일 선동 있잖아요. 이 민족해방파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여기서 절대로 밀릴 수 없어요. 이 선동에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가서 외교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강제노역 배상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얘들의 반일 선동은 극을 달릴 거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받아치고 누가 담당 국회의원이냐. 업무 분장 한번 물어보자고요. 국민의힘 업무 분장 상황. 이거에 맞서는. 여러분 지금 보수 우파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제가 욕하는 게 여러분 이게 왜 욕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쪽의 편에 서 있는 건 분명히 보이시죠? 저는 저 새끼들이랑 싸워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쪽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분장 차원에서 이거 담당해서 일진 친일파라는 욕을 처먹을 수 있어도 바른 말을 하면서 저쪽을 지적할 사람 손들어봐. 없을걸요. 같이 일본 욕할걸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장현 때도 그렇고 이 대우조선에서도 거기 가서 제대로 우쭈쭈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또 좌파한테 가서 우쭈쭈 하는 애들 있을걸요. 전선을 내 몸이 가루가 돼도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신념의 남자, 신념의 여자 있을까? 안심한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